네, 영등포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박정호입니다. 저희들 도림청 생태극장 처음에 저희들도 문화예술관광부에 공모 신청했었을 때에 PT 중심으로 조금 변화된 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림천 생태극장은 영등포에 있는 도림천 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하는 1년 반 사업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한 전국 공공예술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진행할 내용은 영등포에 대한 수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영등포에 대한 소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큰 주제, 그리고 장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도림천 생태극장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건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작품이 설치되고 전시될 공간들에 대한 이미지와 간단한 소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등포는 지금 원래 서울에서 문화도시로 처음 지정이 됐는데요. 문화도시 큰 전략 과제 중에 또 하나가 영등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변문화, 수변을 중심으로 하는 수변도시 영등포를 큰 전략 과제로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도림천하고 안양천, 대방천, 색강, 한강이 둘러싸고 있는 물의 도시고, 수변 총 길이가 20km로 영등포에 있는 8개 동이 이 천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변 같은 경우는 운동, 산책, 라이딩, 통행이 많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여가와 건강의 공간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등포에서는 수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문화재단하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 영등포의 천변에 대한, 하천에 대한 연구 리서치 작업을 먼저 시작했었고요. 지금 문화도시 정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공론장이나 수변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수변 탐사대, 수변 탐사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와 같이 2020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구청에서도 수변생태 순환길 조성 사업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고, 현재 보이는 이미지는 작년 이미지인데, 여기에 도로 보행로 옆에 나무나 식재들이 이제 조금씩 심어져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서는 안양천 도림천에 대한 생태보건 사업을 연구를 하고, 그 결과로 생태 문화가 있는 천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문광부의 유네스코 17개 주제 중에 연관 주제가 물과 위생,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해양 생태계, 요거를 주제로 했었는데, 가장 큰 게 보통 천변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러던 공간이었는데,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도로가 생기면서 구로와 영등포나 이런 이동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일정 부분 차단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천변이 사람들의 교류, 소통, 건강, 커뮤니티, 이런 공간들을 다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디션을 이번 공공예술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 위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시민, 아니면 이곳을 찾아오시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기에서 모이고 문화활동도 하고 건강과 여가를 찾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소 특정적 공공예술 사업으로 도림천의 자연성과 지역성, 예술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교류하고 상호 초대해서 지속 가능한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공공예술 사업은 지금 공고가 올라가 있는 수변 갤러리, 이 사업이 전체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먼저 진행한 도림천의 생태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조사 연구 사업이 1차 진행이 되었고요. 그 시민들의 의견과 설문조사, 그리고 생태 전문가, 그리고 작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상징개발 워크숍을 통해서 스토리와 이미지를 추출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3명의 작가와 1명의 디자이너가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 인포그래픽에 설치할 이미지나 스토리를 추출해서 실제 그 도림천면 교각 쪽에 인포그래픽을 벽화 형식으로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위에 보이는 오른쪽 이미지가 벽화의 일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로 진행될 사업이 도림천에 사람들이 모이고 작은 행사나 모임의 공간을 할 수 있는 생태극장, 그리고 새나 물고기, 야생동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린 쉘터 설치, 그리고 지금 공고를 해놓은 수변 갤러리, 그리고 커뮤니티 라운지, 사람들이 쉬거나 모이거나 휴식 공간, 그래서 아마 공공 스트리트 퍼니처 설치 작업, 이 4가지가 원래 중점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시 이미지인데요. 원래는 그 영등포와 구로 사이에 있는 천 중간에다가 생태극장, 그 극장의 프레임 정도를 가볍게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이 공간에 대한 협의를 하다 보니 구로구청에 저희들이 예상한 이 공간이 영등포구가 아니고 구로구청이 관리하는 공간이고 유수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영등포구 쪽으로 좀 요거는 설치하는 방향은 전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변 갤러리는 천변하고 보행로하고 자전거 통행로 있는 교각 하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가급적 이 공간에 좀 구조적인 설치물이거나 크게 어떤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조금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왔었던 다른 예시 이미지들을 참고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천변에 그린쉘터 작업을 설치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 재단에서 기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커뮤니티 라운지도 이렇게 시민들이 휴식과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를 드린 수변 갤러리가 지금 보면 대림역 하부에서부터 신도림역 쪽이죠. 네, 대림역 전철로 보면은 6번 출구로 내려와서 천변으로 내려오면 거기에서부터 한 700m 구간이 있는데요. 하부에 둥근 기둥이 있는 곳이 한 300m가 되고 거기를 지나면 사각 기둥으로 되어 있는 기둥이 한 400m 됩니다. 그래서 이 수변 갤러리의 그 공간적 범주는 그 700m와 옆에 천변, 그리고 그 아래 그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선정을 하고 설치를 이쪽에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영등포 문화재단과 유니온 아트페어를 추진한 단체와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영등포 구의 행정협조를 받아서 시민의 참여와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거나 기획사업을 하는 예술가, 디자이너, 환경단체와 협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생태문화로 해서 수변문화가 큰 전략사업 중에 하나라서 이 도림천 지금 공공예술 사업하고 있는 게 이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색강이나 영등포에 있는 안양천이나 다른 강으로도 확장해서 계속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 구청에서 진행했었던 안양천 도림천 기본 계획이고요. 여기도 자연 생태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복구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한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림역 5번, 6번 출구로 내려와서 천변으로 내려오시면 한 700m, 그 앞뒤 정도까지로 하면 약 1km 하부 구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행로와 영등포 쪽 보행로와 구로 쪽 보행로 사이에 있는 천에 있는 둔덕이나 하천, 또
수변 갤러리의 예상 설치 장소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교각이 저희들이 인포그래픽으로 설치한 벽화 작업인데, 이 교각 하부나 뒤쪽 또 설치 예정 장소입니다. 보시면 산책로하고 중간에 둔덕, 하천, 그리고 교각 하부, 그렇게가 이번 수변 갤러리의 공모 장소, 공모를 통해서 설치할 예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이거나 둔덕에는 아무래도 유수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거나 구조적인 설치물들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천변하고 둔덕 쪽에는, 하천과 둔덕에는 자연미술이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설치 미술을 좀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각 하부 쪽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 작업을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작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영등포구청이나 구로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신청하신 사업에서 저희 재단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금 조정이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 공공예술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번 공공미술 수변 갤러리 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다시 저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박정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저는 문화사업팀 공공미술 담당하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이번 공모 모집 공고에 대해서 먼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앞에서 장소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 들으셨을 것 같고요. 공모 작품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림천 하부 공간의 특성에 어울리는 작품을 제안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이번 공모의 대상이고요. 성격은 저희 제안 장소에 맞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번 하천 구간, 2번 고가 하부 구간입니다. 하천 구간에 설치를 하게 될 작품은 하천이나 하천변에 생태 지역성 등과 어우러지는 자연 생태 설치 작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조물이나 큰 형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생태에서 재료가 왔거나 그런 좀 설치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가 하부 구간에는 고가 하부의 유유 공간에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세부 장르는 조명, 조각, 설치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르나 분야에 제한은 없는데요. 설치되는 장소나 저희가 영등포구 구로구와 협의되는 과정에 따라서 조율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등포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우대하는데요. 1번 영등포구 소재 거주지 또는 작업실을 보유한 예술가나 단체, 2번 영등포구 내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예술활동을 1회 이상 참여한 예술가나 단체입니다. 우대사항에 해당하시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품이 설치되고 유지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 기간을 포함해서 좀 지속 가능한 성격의 작품은 2022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에 대한 협의는 작품이 선정되고 나서 저희와 상세하게 얘기 나누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 기간은 저희가 3월에 선정을 해서 올해 말인 12월까지입니다. 공모 개요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천 번면, 하천변에 설치 시 자연 생태 설치 작품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하천 쪽에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설치 작업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수 장애 시설로 저희가 간주가 돼서 7, 8월에 도림천, 6월에선 7월 정도에 도림천 범람이 있을 시에 작품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생태 설치 작품을 우선으로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PPT의 제한 장소는 재단이 고려하고 있는 일환으로 꼭 제한 장소에만 설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 작품을 받아보고 심사를 통해서 최대한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한 장소 또는 그 외 장소에 계획된 작품 모두 도림천의 환경과 내부 협의 그리고 구청 협의에 따라서 작품의 설치 유형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 창작 준비 기간 그리고 설치 계획을 꾸리실 때 재단과 긴밀한 협의를 필수로 합니다. 사업가 기존 창작품 및 신작은 모두 지원 가능하며 기존 창작품의 경우 설치 과정의 변동이나 추가 제작에 대한 협의는 필수입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가 6에서 9팀명을 선정하려고 하고요. 지원 총액은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작가비와 제작 설치비를 다 포함한 가격이고요.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면 작가비는 개인 300만 원으로 고정되고 단체의 경우는 좀 조정이 가능해서 최대 6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작 설치비는 개인 단체 상관없이 작품의 규모나 예산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작가비는 저희가 정산 없이 기본 서류만 제출하고요. 제작 설치비의 경우는 보조금에 속하기 때문에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된 예술가나 단체는 세부 설치 계획 논의 후 작가비를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 설치비를 지급하는 시기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사항은 선정되고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작 지원금은 심의를 통해 프로젝트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단체가 지원하시는 경우는 대표자가 신청하셔야 하며 지원금은 대표자, 보조금에 속합니다. 보조금은 대표자 본인에게 교부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장을 개설하셔서 그 안에서 보조금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시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필수고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작가비의 경우는 필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추후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2차 인터뷰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중에 기존작이 있을 경우에 기존작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따로 요청을 드려서 이전과 동일하지 않은 작업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는 2월 20일 일요일까지 진행되고요. 1차 심의와 인터뷰 대상자 발표는 2월 25일 금요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에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월 4일 금요일에 2차 인터뷰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 1, 2일 내에 저희가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일정은 한 1, 2일 차이로 조금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기간에 선정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작품 창작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설치는 저희가 원래 7월 말을 예정했는데요. 도림천의 강수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8월 중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선정 작가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구글 폼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 모든 자료는 영등포 문화재단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고요. 제출 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프로젝트 참가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은 스캔본으로 제출하시고 최종 선정 후에 저에게 원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심의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는 필수 제출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활동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는 단체 대표자가 영등포구 활동 우대사항에 속하셔야 심의에 가점 반영이 됩니다. 인터뷰 심의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PPT를 발표하게 되고요.
총 PPT 발표와 질의응답 15분 정도로 진행됩니다. 심의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작가 역량, 작품 우수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입니다. 작가 역량은 예술가나 단체의 기존 활동 및 예술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술가나 단체의 고유한 개성과 색깔이 잘 드러나는지, 그리고 재단과의 소통에 대한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작품 우수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는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 출품 시 유의사항은요, 저작권 등 관련 분쟁 발생 시에 공모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전액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사항으로는 저희가 선정되고 나면 1개년 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세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작품 창작이나 설치, 그다음에 기타 워크숍, 중간 보고 등 여러 가지 행사에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좀 협조를 요청드릴 예정이고요. 창작 기간 동안 작품 제작 보고, 뭐 중간 공유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제외 대상은 공공지원금 수혜 후 집행정산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고요. 공공지원금으로 동일한 작품을 출품하셨던 경우에는 저희에게 기존작을 출품하실 경우에 좀 다르게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추후 자료 공유를 서로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에 참가 신청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을 미리 보셨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작가 소개와 기획 의도는 이 페이지 내에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뒷장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계획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페이지는 원하시는 만큼 늘려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에는 작품 창작 계획, 공공예술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작품 설치 위치, 희망하는 위치를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크기, 설치 소요 기간 등입니다. 설치안 같은 경우는 예상 설치안이나 스케치를 필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도 페이지 늘려서 원하시는 만큼 설치안 구상이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이와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뒤에서 바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변 갤러리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창작 지원금은 작가비와 제작 설치비로 구성됩니다. 작가비는 인건비성으로 지급하게 되고, 작품 창작 기간 동안 실행 인력이나 대표자의 인건비입니다. 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할 때는 재단에서 원천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작가나 대표자에게 입금하고, 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팀원의 작가비를 이 안에서 구성해 주시는 경우는 각각 입금을 하게 됩니다. 개인 명의로 지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작 설치비에는 재료비, 사례비, 사업 추진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작 설치비는 인건비 외에 위에 설명드린 인건비 말고 보조금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재료 설치비는 작품 창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설치비, 사례비는 단순 인건비 혹은 참여 사례비로, 작가비에서 지출하는 대표자나 팀원의 작가비 외에 기타 참여 예술가의 단순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 커뮤니티 작업 혹은 뭐 시민 참여 작업의 경우는 시민 참여 사례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작가비 지급 대상자, 위에서 작가비를 받으신 분은 여기에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참여 예술가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사업 추진비는 식사 및 다가비로 구성되고, 작품 창작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한 식대 및 다가 비용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작품 창작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기기, 작품 제작을 위해서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의 임차료 혹은 소모품비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제작 설치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금 성격이므로 정산서와 영수증 등이 필수입니다. 영수증빙에는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세부 집행 기준은 최종 선정 후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부 다 짜신 후에 저희와 좀 협의를 하셔서 지출에 좀 문제가 있거나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는 이 일상적 운영 경비,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일상적 운영 경비는 개인 사무실, 작업실 등의 임대료이고요. 공과금, 전화요금 등의 일상 운영 경비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자산 취득 항목 성격의 사무용품이나 집기도 편성이 불가하고요. 시설비, 수선비, 시설 부대비, 전화설비 등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사업 종료 후에도 개인적으로 자본이 될 수 있는 물품 경비이고요. 예를 들어 가구, 전자기기, 의류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실 때 예산 부분에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재단이 인정한 대체 자료 또는 사유서 등으로 재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부 사업과 예산 설명 마치고 저희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